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밝혀져 80억원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JTBC. 그리고 이 JTBC 뉴스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왔어요. 기사 내용을 좀 이렇게 몇 개 이제 눈에 띄는 거를 좀 찝어보자면, 고용노동부는 임원급 상사인 가해자가 A씨에 대해, 그러니까 숨진 A씨죠. 숨진 A씨에 대해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4028명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이 1982명, 최근 6개월간 괴롭힘 당한 사람은 52.7%, 일주일에 한 번 꾸준히 괴롭힘 당한 사람은 10.5%, 라는 이제 내용이 나왔어요. 요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그 수료자가 일하는 회사에서 런칭한 서비스가 있어요. 요거 제가 뭐 광고비 받고 그런 건 아닌데, 요거 이제 수료자 일하니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홍보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핫함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켓 땡처리 플랫폼 해가지고 땡처리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땡처리 팔 물건이 있으면 이 플랫폼에 올려놓고, 이제 사용한 사람들은 이 땡처리 플랫폼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구매를 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방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플랫폼화 시킨 거죠. 그래서 되게 신박하구나, 요런 생각을 했고요. 요 플랫폼에 지금 핫함에다가 이제 상품을 등록하시면은 지금 요 스타벅스 쿠폰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자세한 거는 아래쪽에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 한번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응모하는 URL은 제가 그 유튜브 그 영상 하단에 이제 링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팀노바 이제 2기 졸업한 지 5년 된 친구 회사에서 창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핵심 개발자로 있는 건데, 플러터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적으로도 이제 배울 게 많은 플랫폼이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이 중에서 조금 이렇게, 저는 근데 네이버 편도 아니고 예전에 네이버 많이 깠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깠다기보단 대기업이 그렇게 천국은 아니다. 그리고 팀노바 팀원들은 내가 대기업으로 보내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다가 대기업 전형을 공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졸라 이상한 게 뭔 줄 알아?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든 굴복시키려 하거든. 근데 내가 내 학생들 대기업 위주로 코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취향이잖아. 근데 그것도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막 쥐잡듯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애들 되게 많았거든. 지금 카카오 연봉 5천, 네이버 연봉 5천. 근데 5천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또는 4,500에서 5천 정도로 좀 수평적이고 괜찮은 기업, 중소기업 갈 수 있으면 사실 그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니까, 우리 취향에 그렇게 하는 건데, 남의 취향을 되게 얹어놨는지 블라인드 같은 데서도 막 네이버 출신들이 엄청나게 네이버나 뭐 카카오 출신이 막 정말 막 욕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별로 그런 거 갖고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근로자가 네이버에서 임원급 빼고 4028명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팀노바 출신을 좋아하는 네이버 개발자들도 있어요. 저희 실제로 면접 봤을 때 되게 좋아했었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4028명 중에 일부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해서 글쎄요, 그렇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욕을 먹었죠. 왜 대기업을 안 보내도 날리고, 뭐 보낸다고 해도 뭐 날리고, 뭐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대기업을 다 빨아 제껴야 되는 줄 알지만, 이번 일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 대부분 다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회사 내 모욕적이나 폭언이나 모욕적 언행을 하는 경우가 중소기업 못지않게 대기업도 사실은 많다. 그걸 알 수 있죠. 지금 여기서 6개월간 괴롭힘 당한 사람이 52.7%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사실 뭐 적은 비율은 아니겠죠. 중소기업에서도 저런 경우 많고, 사실 뭐 저는 근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원급 상사이고, 이제 그 폭언 때문에 이제 자살하신 분의 상황이 이제 되게 굉장히 크다고 보고, 보편적으로 요 정도는 어느 정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보통 이제 폭언을 들었을 때 참는 이유는, 상사가 나한테 뭐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 인사고과나 이런 거에서 그렇게 좋은 반응을 안 줄 것 같아서 안 개기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개겼죠. 개겼고, 그래서 인사고과가 안 좋게 반영이 됐었죠. 뭐 제 지금 성격 보면 아시겠지만
뭐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그닥 그닥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그때 그 상사한테 걔 찐따니까 저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던 것 같은데, 어차피 그 걔가 뭐 나한테 좋은 평가해서 올려줘봤자 한 100만원 200만원 뭐 1년에, 그리고 계속 오래 있을 회사가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아부를 할 때는요, 또는 그 사람의 취향에 맞아서 참을 때는 내가 이득 보는 관계가 있거든. 그것 때문에 이런 거 참을 필요는, 능력이 있다면 사실은 없죠. 그래서 딴 데 이직하면 되는데 딴 데 이직이 쉽나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도 어느 정도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걸 참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정말 능력 좋은 사람들은 그냥 폭언 안 듣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뭐 군생활이니까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참았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나왔지. 바로 나와서 바로 연봉 딱 이렇게 거기서 받던 연봉이 한 3배 정도 딱 찍어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애초에 네이버 들어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엘리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능력 지향주의의 사회의 희생자가 아니라 이득을 본 당사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능력으로 이렇게 분기를 한다든지 또는 그 포지션상 더 위에 있는 사람, 사실 어쩔 수 없이 포지션상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연봉도 더 셀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능력이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주요 의사결정은 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차등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능력 좋은 사람들한테 그런 걸 당했을 때는 사실은 좀 그 회사를 빼는 게 좋은데, 사실 네이버 정도가 진짜 좋은 회사거든요. 네이버도 좋은 회사고 카카오도 사실은 요새 욕먹는데 좋은 회사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제 취향은 아니라서 저는 이제 학생들 웬만하면 창업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좀 실력 좀 쌓은 다음에 대기업에 좀 좋은 포지션 딱 포커싱 해가지고 가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게 좀 안전해요, 제 기준에. 신입으로 대기업 가는 거를 그렇게 전 선호하진 않아요. 처음에 이렇게 좋은 일 줄 확률이 낮아서. 그래서 경력자로 좀 실력을 인정받고 그 포지션에 딱 포진하는 게 좀 좋은데, 근데 어쨌든 이건 개인 취향이고,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되게 졸라 욕했잖아, 블라인드에서. 대기업을 다 막 빨아제끼지 않으면 그것도 되게 욕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을 까도 욕을 하고, 뭐 대기업을 예찬을 해야 돼? 중소기업을 까고 스타트업을 까고? 사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서. 그리고 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들은 그런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뭐 제 제자들 뭐 최근에 방송 이제 2명 정도 했지만 대기업을 안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두 친구 중에는 없었고, 이제 뭐 내일부터 또 다른 친구들 많이 얘기해봐야 되겠지만 대기업이란 게 꼭 신입 때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쨌든 알게 된 사실은 그거잖아요. 대기업이 유토피아만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조직이 클수록 수직적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거지. 근데 저는 네이버랑 카카오 서비스 좋아해요. 그리고 쿠팡 서비스도 좋아하고, 대기업 서비스 진짜 잘 쓰는 사람 중 하나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경이 많이 쓴 티가 나고요. 뭐 디컴파일 같은 거를 시도를 이제 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실제로 디컴파일을 해봤을 때 어떤 앱들은 난독화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난독화, 이게 되게 창가 방패처럼 모바일 서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창가 방패 같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소스코드 최대한 노출되지 않으면서 자기 자사 서비스를 지키는 뭐 그런 코드 전개, 그러면서 성능도 빠르게 하는 그런 것들도, 그런 기술들이 되게 많이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도 꽤나 신경을 많이 쓴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쾌적하잖아. 그래도 중소기업 앱들보다는 확실히 버그가 덜하고, 그러니까 대기업 앱들이 좋은 거지. 그리고 기술력도 좋죠. 그래서, 근데 이 정도 되고, 심지어 돈도 많이 주는 기업을 저것 때문에 최악이라고 봐야 될까? 라고 본다면 그것도 좀 동의하기가 힘들고. 물론 저는 이제 대기업에 신입으로 가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그런 친구들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좋은 선택이고.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저 대기업 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때그때 좀 달라지긴 한데 저는 까도 아니고 빠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균형 있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스타트업이면은 막 조소기업이고 막 그런 무슨 정말 막 꼰대 뭐 젊은 꼰대야 완전. 꼰대 중에 그것도 되게 어린애들이 그런 생각하더라. 스타트업 가면은 진짜 최악이고 실제로 경력 많고 경험 많은 사람들은 스타트업 무시 안 하거든요. 대기업에 있다가 그 스타트업 창업하려고 이제 가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대기업 개발자분들. 그래서 그 스타트업 해가지고 더 큰 돈 벌려고 간 사람 말고 지금 성공한 막 여러 서비스 중에 뭐 호객노노 이런 서비스는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 출신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원래 그 예전에 어디지 첫눈이라는 팀에서 거기서 사내벤처 하다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IT 업계 꽉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들조차도 대기업의 사내벤처였거든. 그러니까 그런 히스토리를 좀 알면은 그런 얘기 쉽게 못 하는데, 사람들이 참 무지한 게, 그러니까 무지함에서 용감함이 나온다고, 이제 그런 케이스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기업이 그렇게 완전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기업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은 시스템이 너무 강해서, 조직이 크다 보니까 시스템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개개인의 좀 개성들이 존중을 많이 못 받죠. 그런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직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누구누구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수평적인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의사결정에 수평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나 그냥 사실 초보자들한테 야 네가 의사결정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 확률이 높겠어요? 아니면은 많이 해본 숙련자들한테 의사결정 시켜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높겠어요? 누가 봐도 경력자들이나 숙련자들한테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직적인 게, 특히나 국내 군대 문화가 강한 국내 문화에서는 애초에 제가 학생들을 오래 가르쳐봐도 그 학생들 자체가 좀 수동적인 경우가 많아요. 아시아계, 특히나 한국 학생들은 그 대학 때까지만 해도 주입식 교육을 늘 받고, 대학 가서도 무슨 창의력 교육 하던가요? 결국에는 시험범위 알려주고 여기서 시험 나온다 해서 시험 보는 구조는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까지 끝까지 이제 주입식으로 하고, 뭐만 있을 때마다 맨날 저도 학생들이 팀장님 스스로 결정을 잘 못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되게 오래 보고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제가 이런 주입식적인 사고를 좀 바꿔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연습을 팀노바 내에서도 많이 시키고, 그런 좋은 의사결정하기 위한 토론 같은 것도 많이 시키고 그렇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사고를 바꾸지만, 저는 진짜 완벽하게 수평적으로 되려면 미국같이 해고에 비교적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고가 여러분들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해고하면은 맨날 그 가방 이 박스에다가 짐 싸들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나오는 그런 드라마만 오래 보셔도 그런 거지, 해고라는 게 누군가에게 굉장히 통쾌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정말 해고가 잘못됐다면 미국 제품들이 왜 이렇게 훌륭해요? 저는 애플 제품 보면 항상 감탄하거든요. 그리고 삼성도 지금 지금 국내 회사라고 보시면 안 돼요. 글로벌 회사예요. 진짜 미국 뉴욕도 그렇고 유명한 곳의 그 중심지, 뭐 제 스페인 갔을 때 카탈루냐 광장에서,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광장에서도 삼성을 봤었고, 그러니까 거의 중심지의 진짜 핵심 그런 부분에는 삼성 광고가 다 있고, 실제로 글로벌하게 인재들을 많이 채용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 회사들은 애초에 제품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되게 냉정한 판단이 이제 같이 가는 거죠. 팀노바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연봉 4,500에서 5,000 사이로 요새 가는 이유가 그런 냉정한 판단이 기반이 돼서 잘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학생들 평소에는 되게 나름대로 이제 그 유하게 잘 해주다가도 저와의 약속을 여러 번 깬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굉장히 까칠해져요. 개념이 너무 없거나, 그리고 이제 내가 피해를 본다거나 이런 때도 더 굉장히 예민하게 굴고요. 왜냐면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거든.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친구들을 코칭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냉정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소비자의 니즈를 다 맞춰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팀노바에서 저는 이제 파이썬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파이썬이 요새 트렌드니까요. 그걸로만 배우고요. 그리고 전 단가반으로 하고 싶어요. 팀노바에서 그런 거 찾는 거야. 이걸 다 맞춰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결국에는
단호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진짜 필요하면은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자르기 때문에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두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고 노력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이 더 올라오고 그래야지. 가끔 보면은 실력도 없는데 그 중간중간에 막고 있는 그런 사람 때문에 진짜 실력 있는 후임들이 위로 못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이게 이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뛰어난 신입들이 뛰어난 후배들이 위로 못 올라오는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어느 관점으로 생각하냐의 차이인데, 결국에는 이제 네이버도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고, 지금 이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인공지능 랩 제일 크고, 뭐 네이버 뭐 라인 같은 경우도 뭐 일본 내에서 1위에다가 뭐 카카오가 국내에선 최고지만 동남아랑 그 해외 다 통틀면 라인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한 서비스들을 하려면 결국에는 좀 빡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참 안타깝긴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그 카카오나 이런 제품들이 훌륭하긴 하거든요. 제가 봐도 꼼꼼하게, 물론 요새 많이 버그가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꼼꼼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앱들보다 퀄리티 좋고, 근데 그런 거 나오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중국은 뭐 이렇게 뭐 인권이 좋을까? 근데 중국 앱들 지금 다 씹어먹고 있잖아요. 바이트댄스 이런, 미국에서도 막 퇴출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다 씹어먹고 있었고, 그리고 막 그런 글로벌한 경쟁을 해야 되는 큰 업체들이라는 거죠.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거를 막 다 지켜가면서 엄청나게 잘하려면 해고를 자유롭게 해준다던가. 사실 근로시간 내 야근 한 번도 안 하고 꽤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숙련자나 잘하는 사람들 뿐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인지 아닌지 처음에 채용했을 때 알기가 많이 힘드니까, 물론 어느 정도 검증하고 뽑지만 실제로 아웃풋이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이 회사랑 케미가 안 맞아서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 뽑았는데 잘 안 맞으면 해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잘 돼야 되는데, 계속 근로자만 하니까 이제 근로자 보호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이게 되게 기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직장 내 폭언, 모욕적 언행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서 먹혔으니까 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실제로 필드에서 보면 좀 이렇게 좀 짜증도 내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생 하다 보면 좋게 타일러다가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화내. 그럴 때 먹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수평적인 게 꼭 정답은 아니고, 국내에서 사실 수평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진짜 잘 될 수 있을까? 하다못해 가장 수평적인 집단이 친구들끼리 동아리 여러분 알잖아요. 같은 학년끼리 조별과제 이런 거 할 때가 되게 수평적인 거잖아. 근데 이 수평적인 게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책임감 있게 자기 포지션에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들 안 하잖아. 그 회사에서는 그 짓 하면 잘라버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회사가 더 쌤통이야. 나는 회사가 더 잘 맞더라고. 나는 조별과제 할 때 내가 얼마나 빡쳤는데, 막 뭐 하라 그러면은 잠수하고서 몇 달 뒤에 나타나요. 연락 안 받아요. 수업 때만 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내가 무슨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같이 망했지. 다 같이 F 받았어. 저도 안 할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어차피 난 그 학교 자퇴해가지고 솔직히 뭐 알 바 아닌데, 이제 그런 거죠. 안 하니까 제가 조장이었는데 원치 않게 제비뽑기에서 졌어. 근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회사에서는 그런 책임량에 대해 되게 명확하거든. 차라리 수평적인 게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강력하게 수평적인 때 그냥 무임승차한 애들을 빨리 자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돼. 제가 되게 냉정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회사가 냉정한 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냉정한지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구글이 지금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을 거의 다 뺏어왔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검색 엔진이 구글보다 못하니까 그래서 뺏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자는 구글이 검색 잘 되네, 구글 가야지 이러죠. 애국심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가 뭐 더 좋은 뭐 제도를 가지고 한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그 검색 엔진을 뭐 구글 코리아에서 만듭니까? 그 구글 그 본사에서 만들지. 그럼 미국 사람들,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 사람들이랑 경쟁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네이버 그 개발자들 욕하기도 참 애매하다는 거지. 네이버도 뭐 답답하겠죠. 그 안에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핵심들은 우리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량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진짜 별로인 사람의 이렇게 빠를 자르는 넷플릭스 시스템을 저는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친구래. 내 학생들한테도 나는 늘 얘기하는 게 항상 그런 잣대로 살라고. 항상 위기의식을 조금씩 느끼면서 살라고. 왜냐면 그런 감각을 타고 날 줄 알아야 노력이 끊임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노력을 하라 그러면 막 이걸 비과, 막 노력을 하는 거라고 하면서 한때 막 트렌드였죠. 근데 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냐면요. 나보다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멈추면은 여러분들 혼자 노력을 하면은 여러분들만 잘 될 수밖에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쉽고 편하게 살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 포지션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쟁 때문이겠죠. 근데 사실 이거를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 이거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거 동의 못해요. 정부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인구절벽 지금 출산율이 완전 저조해서 쓸 인력이 없어질 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예요. 이런 사례는 일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좀 관찰하시면 그것도 그렇게 좋은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변수도 있죠. 장기적으로 이제 뭐 로봇들이 우리 일을 대체한다, 뭐 또는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위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불안함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불안함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걸 때문에 수준이 높아져서 많이 힘든 거지. 사실은 뭐 이렇게 정부나 사회제도 뭐 인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면은 꽤나 훌륭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가 참 주목이 되긴 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3년 동안 80억 원 수당 제대로 주지 않은 이런 문제들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돈 안 주는 사람이 제일 싫고, 그리고 의사결정에서는 사실 뭐 임원진들끼리 자기들이 할 수도 있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 배제한 거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회사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 안 되고요.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하는데 의도적이든 근데 대부분 의도적이지 않나? 의도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의사결정에서는 임원진들끼리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저거는 사실 이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은 안 되고요. 직장 내 왕따면 모를 거야. 왕따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만큼, 그러니까 폭언이나 모욕적 언행, 이거는 문제가 좀 있죠. 근데 진짜 이런 게 심하면 이제 웬만하면 나오세요. 나와서 다른 회사 가세요. 만약에 난 다른 회사 갈 상황이 못 된다. 여기 아니면 여기도 운 좋아서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그 자기 머리 사이즈에 맞는 왕관을 쓰신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내하실지 아니면 나오실지는 그 당사자한테 권리가 있다고 그 당사자가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능력 있고 그 뛰어난 사람들이 올라가는 사회가 장기적으로 좋아요. 네이버의 경쟁 상대는요, 국내에 있는 카카오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그냥 구글이에요, 구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사람들이 그런 언론 플레이, 그러니까 외부적 이미지에 만들어진 그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실상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 들어가든 대부분 다 불만 많아. 거진 다 그래요. 제가 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래요. 너희들이 어떤 회사 들어가도 불만이 있기 마련이다.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어서 1억 벌면 10억 벌고 싶고, 10억 벌면 100억 벌고 싶고, 100억 벌면 1000억 벌고 싶다. 그게 사람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욕심이 끊임없고, 그 욕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회사에 대한 불만도 그런 식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하죠. 이직을 많이 하는데 막상 여러 회사 다녀보면 그렇게 뭐 압도적인 곳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받는 게 짱이라고. 돈 좀 많이 받고, 저 개인적으로 제 학생들한테는 결국엔 뭐 좋은 대기업
가더라도 경력자 돼가지고 좋은 대기업 가더라도 결국엔 나중에 너네 창업할 거다. 결국에는 더 큰 물에서 놀고 싶어지고 실제로 대기업 출신 창업자들 엄청 많아요. 내가 창업 지원 쪽에서 되게 오래 있었는데 그때 이제 프리랜서 하면서 저는 항상 그쪽 작품을 많이 만들어주기도 하고 저 의뢰주들도 대기업 출신도 엄청 많아요. 그 저랑 예전에 친했던 대기업 그런 분들 보면 대기업 다니시다가 이제 애완동물 이런 관련 서비스가 애완동물 아니고 반려동물 서비스가 되게 뜰 것 같다고 해서 한 10년 전에 그거 창업하신 분도 있고 지금도 되게 잘 되셨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한쪽은 헬스케어 쪽이 잘 될 거라 같다 해가지고 삼성에서 좀 다니시다가 석사까지 따시고 미국에서 석사까지 따시고 삼성에서 7년 다니시다가 결국엔 창업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도 엄청 많아요. 창업시장 가면. 근데 그런 거 이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저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다 창업으로 오는구나. 그러면 애초에 작은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관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에 고연봉으로 그래서 보내는 거 굉장히 되게 선호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막 대기업이 연봉이 막 많고 여기가 성과급이 많아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맞아요. 좋아요. 좋은데 근데 그것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에 신입 때 4,500, 5,000으로 가보세요.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가 계약연봉이 5,000인데 그 정도 수준으로 가는 중소기업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보통 과장급이에요. 그런 것도 엄청나게 힘들다는 걸 모르더라고. 네이버랑 카카오 들어가는 것만 힘든 게 아니에요. 중소기업에 4,500으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면 여러분들 그렇게 함부로 얘기 못해요. 물론 이제 제가 말한 여러분들은 모든 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특정 그런 분들 있잖아요. 대기업 아니면 안 되는 성장하려면 무조건 그 좋은 기업만 가야 된다 생각하는 프리니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큰 기업이 절대적이지 않은데 실제로 해보면은 그러지 않고 제 제자 중에도 제일 라인 쪽 대만 쪽 팀 제1하청에서 지금 대만 쪽 프로젝트 하는 라인이요. 라인 카카오보다 더 많은 사용자 거의 2배 이상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라인이라는 서비스에 대만 쪽 제1하청을 하고 있는 제 제자도 제가 한 얘기를 들으면은 끄덕끄덕해요. 왜냐면은 그 친구 모든 프로필이 라인이거든. 라인에서 뭐 했음 내가 만든 게 라인의 모임 이렇게 하는 애거든. 결국엔 그런 애들은 대기업 가기도 되게 쉽고 그렇긴 한데요. 저는 결국엔 나중에는 창업을 꼭 해봤으면 해요. 왜? 결국에는 어떤 곳 가도 이렇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아요. 사실 모든 집단이 완벽하게 무결점일 수는 없어요. 이거 생각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군대 같은 경우는 사실 군대 같은 데 설문조사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할걸? 심지어 실제로 맞아봤다 이런 게 훨씬 많을걸? 저 때만 해도 제 친구들도 보면 제 나이 또래 애들도 군대 다닐 때 맞았다는 얘기도 많았거든.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참 난해하네요. 좀 이 기사 보면서 좀 속도 상하고 그래서 어디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은 좋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신격화될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어쨌든 돈 많이 주니까 많이 가는 거지. 대기업이 만약에 중소기업이랑 비슷한 돈 준다면 저는 굳이 대기업을 가야 되나 싶어요. 이런 현상은 제가 말하는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80년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10% 정도밖에 안 됐을 때는 굳이 사람들이 대기업을 많이 찾아가진 않았어요. 지금은 많이 주니까. 그래서 임금 차이가 많이 안 나면 사실 되게 스타일 맞는 중소기업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중소기업 중에서도 되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긴 한데 어떤 곳들은 굉장히 수평적이에요. 그리고 수평적인 거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인데 근데 대부분 수평적인 곳은 의외로 되게 냉정해요. 그러니까 사람 해고와 고용에 되게 굉장히 냉정해요. 되게 그것도 세련되게 냉정하게 해고를 하죠. 이런 스타일이고 진짜 중소기업 중에 제일 이제 최악은 돈도 적게 주는데 꼰대들 많은 곳인데 그런 곳들이 보통은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그리고 팩트 중심도 아니고 그냥 태도 중심적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임금도 짠 편이 많아요. 보통 이제 수평적인데 임금이 짠 곳은 진짜 어쩔 수 없이 그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곳 제외하고는 보통은 이제 그냥 임금 짠 곳이 보통은 좀 수직적인 곳이 되게 많다. 근데 그냥 수직적인 게 아니고 제가 본 중소기업들은 사실 솔직히 네이버 카카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렇게 좀 안 좋은 중소기업들 얘기하는 거야. 내가 프리랜서 하면서 지켜본 데는 안 좋았으면 안 좋았지.
그렇게 막 네이버랑 카카오가 그렇게까지 막 쓰레기까지는 아니에요, 절대. 이런 네이버 같은 사례도 중소기업이면 훨씬 많을걸.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자살까지 할 정도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안타깝고, 저런 일까지는 아직 뭐 저도 이제 자살까지 하는 케이스는 본 적은 없는데, 그냥 중소기업 다닌 사람들 그냥 확 바로바로 이직해버리던데. 근데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까지는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평균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제 생각은 여전히 네이버나 카카오는 나쁘지 않은 회사다, 정말 좋은 회사인 편이다 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네이버 이런 일 있어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다른 기업이라고 엄청 천국인 곳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좀 막상 회사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다 비슷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좀 객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좀 씁쓸한 얘기를 하네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건 아닌데,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될런지 싶긴 하네요. 그래도 여전히 좋은 회사 아닌가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돈 많이 주잖아. 돈 많이 주고 별로면은 그냥 딴 데 가면 안 돼? 같은 얘기 반복하네. 또라이 같아.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